한 남자의 완벽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충격적인 배신 때문이었죠. 아픈 아들을 안고 처절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던 남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잔혹한 현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맴돌던 아내의 마지막 말.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남자의 삶은 남들이 보기엔 더없이 완벽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성공적인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수진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준서까지 있었죠. 김명수 씨는 올해 45살로 그의 인생은 굳건한 신뢰와 행복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 듯 보였습니다. 아내 수진과는 7년 전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친구로 시작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 초 몇 년은 정말이지 꿈만 같은 나날들의 연속이었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했고 서로의 작은 행동에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준서가 태어난 후로는 그 행복이 배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웃음소리는 김명수 씨 부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죠. 아들 준서는 그들의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습니다. 평범했지만 견고했던 김명수 씨 가정의 평화는 약 5개월 전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수 씨가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그의 일상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책임감이 커진 만큼 야근과 회식 자리가 잦아졌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레 줄어들었죠. 김명수 씨는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가족의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리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부재는 아내 수진에게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웠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김명수 씨의 일 때문에 아내가 조금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수진의 변화는 단순한 예민함 이상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차가워졌고 대화는 단답형으로 짧아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조차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일이 잦아졌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대신 어딘가 불편하고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또한 사무적인 내용뿐 예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이런 변화에 당황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하며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자거나 외식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수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벽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단단해졌죠. 김명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 관계가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 수진이 휴대폰을 보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 넘치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 표정은 김명수 씨를 볼 때와는 확연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이후 김명수 씨는 아내 수진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라는 독초가 자라나기 시작했죠.
그는 그 독초를 억누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싹튼 의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아내 수지는 밤늦게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슨 모임이 있다거나 친구를 만난다는 등의 이유를 댔죠.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김명수 씨가 언제 들어오냐고 물으면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거나 서둘러 전화를 끊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김명수 씨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아내 수진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고 진실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김명수 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 수진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그녀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무심코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짧지만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 싶어. 오늘 밤 만날래? 발신자의 이름은 재우였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내 수진의 모든 행동들이 이 메시지가 말하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김명수 씨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 수진의 휴대폰 화면에 선명히 찍힌 메시지는 그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 오늘 밤 만날래. 발신자 재우. 그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닐 것이라고, 단순한 오해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내 수진의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 늦은 귀가, 자신과의 거리를 두는 행동들이 모두 이 메시지와 연결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명수 씨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아내 수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깊은 허탈감. 그가 알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아내 수진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며 나왔죠. 그녀는 김명수 씨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김명수 씨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이미 김명수 씨에게 아내 수진은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가면처럼 느껴졌고 그의 눈에는 배신자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김명수 씨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떨림 없이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어?
아내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약속 없는데. 김명수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 수진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휴대폰에 온 문자 봤어. 보고 싶다고 오늘 밤 만나자고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야? 아내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하려 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회사 동료예요. 별 뜻 없어요. 오해하지 마요. 별 뜻 없는 사람이 밤에 그런 문자를 보내? 김명수 씨의 목소리에는 이미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은 김명수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명수 씨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 수진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또다시 재우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명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왜 답장이 없어? 지금 어디야? 김명수 씨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수지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대신 남편이 받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통화는 순식간에 끊어졌습니다. 김명수 씨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럴 생각은 없었어. 외로워서 잠깐.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김명수 씨는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지켜왔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김명수 씨는 아내 수진의 눈물을 보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그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이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잠깐의 실수, 7년이라는 시간 함께 쌓아온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아들 준서의 존재는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김명수 씨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외로워서? 그 잠깐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냈던 시간들은 뭐야? 우리 아들 준서는? 아내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알아, 나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미안해. 정말 후회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김명수 씨는 아내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들 준서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길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흘렀습니다.
그 강은 배신감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죠. 김명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후 어린 아들 준서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심하게 아팠습니다. 김명수 씨는 놀란 마음에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작은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아내 수진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는 당연히 아내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내 수진은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불안함과 동시에 배신감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긴급한 순간에 수진은 어디에 있을까? 또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의 도움으로 힘겹게 치료를 마치고 다행히 아들 준서의 상태는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잠든 아들을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김명수 씨의 눈앞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집 근처 길 건너편 카페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그곳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김명수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는 아내 수진과 그 남자 재우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행복한 표정으로 카페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마치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김명수 씨의 눈에 들어온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품에는 아픈 아들 준서가 안겨 있었고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에는 힘이 빠져나갔고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 수진이 김명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아픈 아들 준서를 품에 안고 서 있는 김명수 씨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그녀의 얼굴에서 김명수 씨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명수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들 준서를 안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들의 아픔과 아내의 배신이 한 공간에 존재했습니다. 김명수 씨는 아픈 아들 준서를 품에 안은 채 아내 수진과 재우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수진은 김명수 씨를 발견한 후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재우 또한 김명수 씨의 존재를 인식하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명수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 준서를 안고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수진이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김명수 씨와 아내 수지는 무거운 침묵 속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 준서는 열이 내린 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말해줘.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어?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실수였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김명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외로워서 실수. 그 단어들로 7년의 결혼 생활과 아들 준서의 존재를 설명하려 하다니. 김명수 씨는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감과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그가 그동안 믿고 지켜왔던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외로웠다고? 그래서 아픈 아들을 두고 다른 남자랑 손잡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전화했는데 우리 준서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너한테 전화했는지 아냐고.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알아, 나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수지는 김명수 씨의 무릎을 붙잡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김명수 씨는 순간 흔들릴 뻔했습니다. 아직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가정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준서에게 온전한 가정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서가 다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자 그의 마음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언제 또 아내가 자신과 아들을 외면하고 다른 남자를 찾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명수 씨는 아들 준서를 위해 냉정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끝내자. 이혼하자.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수지는 김명수 씨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흐느낌을 멈추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혼이라니 안 돼. 부탁이야. 제발 이러지 마. 준서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나 정말 변할게. 제발. 그녀는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김명수 씨의 가슴 속에는 수많은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사랑, 배신,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책임감. 하지만 이미 금이 가고 깨져버린 신뢰를 억지로 붙들고 산다면 결국 아들 준서에게 더 큰 고통과 혼란을 안겨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서가 커가면서 부모의 이런 아픈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 김명수 씨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명수 씨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되돌릴 수 없어. 당신이 정말 준서를 위한다면 지금 조용히 서류에 사인해줘.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 슬픈 진실을 알지 않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뿐이야. 당신 때문에 준서가 상처받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수지는 김명수 씨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계속 들썩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김명수 씨가 건넨 이혼 서류 위에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김명수 씨와 수진의 7년간의 결혼 생활은 슬프게 막을 내렸습니다. 깊은 아픔과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이혼이 현실이 되던 날, 김명수 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바로 어린 아들 준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5살인 아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김명수 씨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다음 날 아침 김명수 씨는 아들 준서를 조용히 옆에 앉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최대한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준서야, 엄마랑 아빠가 앞으로는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어. 준서는 김명수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천진난만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김명수 씨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준서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준서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어. 아빠가 늘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 준서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김명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는지 김명수 씨의 팔에 안겼습니다. 김명수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지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결국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아내 수진이 집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그 남자가 새로 구해준 아파트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아무런 표정 없이 거실에 서서 그녀가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분노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는 그 감정들을 꾹 누르고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그의 약한 모습이나 상처받은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김명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김명수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준서 잘 돌봐줘요. 당신한테 상처 준 거. 나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 순간 김명수 씨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의 눈물을 보니 그의 마음속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다잡고 차갑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준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이제 당신 인생 살아. 수지는 김명수 씨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문이 닫히는 순간 김명수 씨는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텅 비어버린 듯 허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그녀를 보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도 함께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마무리된 후 김명수 씨는 어떻게든 이 고통과 허무함을 잊기 위해 오로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회사에 남아 일하고 주말에도 서류를 쌓아두고 자신을 혹사시켰습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온전히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여야만 복잡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아내 수진이 다른 남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김명수 씨는 참을 수 없는 불쾌감과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쉽게 새로운 사람과 행복을 찾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새 삶을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김명수 씨는 배신감과 함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가 느꼈던 고통을 그녀와 그 남자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복수라는 생각의 끝에는 결국 아들 준서가 상처받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아들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준서가 부모의 아픈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김명수 씨는 아내 수진에게 재산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집, 차, 통장 잔고 등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김명수 씨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오직 아들 준서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을 지키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씨는 스스로에게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아이는 절대 부모의 아픔이나 잘못을 대신 짊어져서는 안 돼. 비록 수진의 배신으로 김명수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는 아들 준서가 그 상처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행복하고 밝은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김명수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고통과 분노, 모든 상처는 오로지 김명수 씨 혼자만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아들을 택했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택했죠. 아내 수진과의 이혼 후 김명수 씨는 아들 준서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삶을 재건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아들 준서의 존재는 그에게 살아갈 힘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책을 읽어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들 준서는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김명수 씨의 과거 상처도 점차 흐릿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실함과 노력으로 단골 손님을 만들었고 카페는 점차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김명수 씨는 카페 운영을 통해 자신만의 삶을 일구었고 작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들 준서와 함께 풍족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 준서는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아들과 함께 보낸 하루하루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은 준서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아들의 행복이 김명수 씨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 수진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고 그녀의 소식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김명수 씨는 정말 예상치 못한 손님을 자신의 카페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시간,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모습에 김명수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김명수 씨가 기억하던 예전의 화려하고 생기 넘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피곤함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옷차림 또한 예전처럼 신경 쓴 흔적 없이 수수하고 남루해 보였습니다. 김명수 씨는 놀랐습니다. 이혼 후 그녀가 새로운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었기에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운터 뒤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곧장 김명수 씨 앞으로 다가와 테이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김명수 씨의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명수 씨 부탁이 있어요. 나 좀 도와줘요. 김명수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이어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숫자에 김명수 씨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0억 원만 빌려줄 수 없을까요? 나 정말 다 잃었어요. 이제 믿을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어요. 수진의 갑작스러운 말에 김명수 씨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30억 원이라니.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명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금 떠오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30억 원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수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나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내 재산 전부 다 날아갔어요. 수지는 고개를 떨군 채 투자 사기를 당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김명수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심보다는 과거의 배신감과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개인 재무관리 공부를 좀 하려고 했어요. 나도 준서한테 돈을 보내서 엄마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다 하고 싶었거든요. 김명수 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준서에게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니. 이혼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연락이나 경제적 지원 없이 지내왔던 그녀였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람한테 속고만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투자에 대한 멘토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까워졌고 그 사람은 저를 더 큰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유혹했어요. 난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말았죠. 김명수 씨는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낯익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달콤한 말로 다가와 관계를 맺고 결국 자신의 이익을 챙겨 떠나는 남자. 바로 그녀가 과거에 김명수 씨에게 했던 행동과 비슷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과거 김명수 씨와의 관계가 끝난 이유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 남편 김명수 씨, 자신을 지칭하는 듯 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고, 난 결국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그 남자와의 관계는 그냥 투자 공부의 일부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결국 날 버렸어요. 그렇게 나는 혼자 남았죠. 뒤늦게야 그 사람의 진짜 목적을 알았어요. 내가 투자한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김명수 씨는 수진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것이었고, 그 후 그녀는 새로운 남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고 정당화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수지는 또 다른 남자와 엮여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산의 30%를 투자했고, 결혼 반지나 다이아몬드 같은 중요한 물건들도 팔아서 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부 사라졌어요. 그 사기꾼은 도망갔고,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에요. 공범 몇 명은 잡혔지만 나는 이미 파산한 상태예요. 수진의 얼굴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김명수 씨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김명수 씨 당신밖에 없어요. 제발 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씨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이 지났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의존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김명수 씨도 단호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 당신이 한 행동들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섰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당신은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든 거야. 수지는 김명수 씨의 단호한 말에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명수 씨 제발 준서 엄마잖아. 한 번만 제발. 그녀는 계속해서 애원했지만 김명수 씨는 이미 결심을 마쳤습니다. 아들 준서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녀의 반복되는 실수와 그로 인한 문제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끼는 순간 또다시 김명수 씨와 준서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김명수 씨의 거절에 체념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며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떠난 직후 김명수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진이 투자 사기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설명을 통해 공범의 혐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떠난 직후 김명수 씨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여 자신이 들은 이야기와 수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를 통해 수진이 실제로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임과 동시에 일부 가담 혐의로 인해 결국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김명수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아들 준서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관용이나 도움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진의 잘못된 선택과 반복된 실수는 결국 그녀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녀에게 필요한 마지막 교훈일지도 모른다고 김명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김명수 씨의 유일한 목표는 아들 준서를 끝까지 지켜내며 이 모든 상처와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김명수 씨와 준서가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녀와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지나간 뒤 김명수 씨는 더 이상 수진이라는 사람을 믿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반복된 그녀의 실수와 배신으로 인해 김명수 씨의 마음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냐고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수진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김명수 씨는 앞으로도 수진을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준서조차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게 하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준서에게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수진의 어머니가 김명수 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힘겹게 입을 열며 수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수진이가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 가진 재산은 물론 건강까지 모두 잃고 이제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네. 정말 미안하게 되었네. 수진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명수 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명수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차가운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수진이 그런 처지에 빠진 것에 대해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더는 그녀에게 그 어떤 강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미움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무관심만이 남았습니다. 김명수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수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녀를 용서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 스스로가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수진의 어머니는 김명수 씨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처음 아내 수진에게 배신당한 후 김명수 씨도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이 느꼈던 배신과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기도 했습니다. 완벽하고 치밀한 복수극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마다 어린 아들 준서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해맑게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어떤 복수심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아빠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결국 김명수 씨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수지는 이미 자신의 선택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그녀의 상황은 김명수 씨의 복수보다 훨씬 더 처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명수 씨 마음속에서 복수심은 점점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오직 아들 준서에 대한 변함없는 애틋한 사랑뿐이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마지막으로 수진의 어머니께 다시 한번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진을 다시 만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 아들 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서를 위해서라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로 준서가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김명수 씨의 단호한 결정에 이해한다는 듯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명수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결국 어린 준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준서가 앞으로 엄마의 존재를 잊고 이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김명수 씨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직 아들 준서뿐입니다. 김명수 씨는 다시는 과거의 아픔으로 준서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씨 자신 또한 이제 수진을 완전히 지워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수진은 더 이상 김명수 씨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고 김명수 씨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아들 준서를 지켜갈 것입니다. 이제 그녀와 김명수 씨 사이에 남은 건 완벽한 침묵뿐입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남자가 겪은 배신과 용서, 그리고 아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김명수 씨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아들 준서를 지켜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아들을 택했고 분노 대신 체념과 침묵을 선택했죠.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릇되었는지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김명수 씨는 후회 없는 길, 아들 준서의 행복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아들 준서로 인해 다시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살 또한 오롯이 준서만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그는 묵묵히 아들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